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젊어진 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사실은 텔레비를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실상은 모르는데 유튜브라든가 또는 주변 사람들의 전언을 통해서 최근에 한류 현상과 함께 BTS 현상을 알고 있습니다. 한류 현상은요, 사실은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바이카로스의 아론섬이라든가 아니면 몽골의 게리라든가 그 다음에 알타이천, 심지어 파미루, 뭐 기타 지역에서 사막 한가운데서도 제가 경험을 많이 해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막을 횡단할 때 어느 곳에 있는데요, 동네 청년들이 오더니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저를 만지고 싶어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갔더니 와서 뭐 주몽그룹이라고요. 또 어떤 데에서 갔는데 이때는 키르기스탄에서 타지키스탄 넘어가는 국경지대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서 뭔가 중얼중얼 대는데 결국 들어보니까 하염없이란 말이었습니다. 하염없이라는 주몽의 대사를 그 사람들이 전태 되풀이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제가 그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BTS 현상이 일어나면서 저는 깜짝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1년 반째 못 나가고 있어요. 해외 반드시 나가야지만 되는 필연성이 있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BTS 현상 때문에 얻어진 이익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 보도를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맥도날드 햄버거입니다. 맥도날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개 타원형이 있는 것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맥도날드 햄버거는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굶주렸던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와서 이 사람들을 굶을 때 이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는 심정으로 만든 것이 맥도날드 햄버거라고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맥도날드가 한글 BTS를 채워온 겁니다. 그래서 BTS와 관련된 햄버거는 어떤 잼 2개를 해서 포장을 했는데 57만 원에 팔리는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맥도날드 직원들은 지금 BTS 한글과 연관된 것을 입고 있습니다. 뿐만인 줄 아세요? 나이키에도 로고를 보게 되면 태극기가 들어가 있고요. 코카콜라도 병에 딱 돌아가는데 보면은 거기에 한글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젤리나 졸리,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미션의 주인공인 톰 크루즈.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BTS 현상으로 인해서 중국과 일본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이 갑자기 뜨게 되면 불편하죠. 그런데 최근에 보이는 현상은 지나칠 정도인 데다가 외국까지 오고 거기는 심지어는 중국의 국가 방침까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중국의 정부나 공산당이 연관된 상태에서 한국의 한류 현상, 특히 BTS 현상을 폄하하고 왜곡시키는 작업들이 있고, 그런 과정에 또 하나 덧붙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김치공정, 한복공정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02년도 3월부를 계기로 해서 시작된 동북공정의 여파들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인문학자 입장에서 문화가 중요하거든요. 문화라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순수한 거는 아니에요.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소비에트 체제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흔히 말하는 예술가들이에요. 그리고 중공, 즉 모택동 정부에서도 가장 혜택을 본 사람들은 예술인들이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자율적이고 창조적이고 무한한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특별한 체제에서는 체제에 봉사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초기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서 호모 사피엔스 정도면 되면은 이미 생각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시점 가게 되면은 문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문화는 정치랑 연관되어 있고요. 문화는 경제랑 연관되어 있고요. 문화는 심지어는 군사, 종교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인간의 고등 문명이 발달한 다음에는 문화를 어떻게 쓰든지 이용 또는 악용하려는 권력을 쥐은 사람들의 또는 단체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고대도 있었고, 제가 근대만 말씀드리더라도 히틀러의 제3제국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히틀러의 체제. 베를린 올림픽이 왜 거기서 개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스탈린은 왜? 모택동은 왜?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나라도 헐리우드를 통해 가지고 미국 중심주의
모든 사고와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감염시키게 만든 것이죠. 그만큼 문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문화의 힘이 20세기 말 그리고 21세기 초 오면서 점점 더 특별한 현상을 띠고 있는 거죠. 이제는 정치나 경제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문화가 중요한 시대에 왔어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변형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문화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쟁과 갈이 잘 일어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 간의 경쟁 또는 지역 간의 경쟁은 문화가 핵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미 문화의 중요성이 이해됐고 그리고 20세기 말에 엘빈 터플러가 파워시프트 이런 책을 통해서 문화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뒤를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셔멜 헌팅턴이 얘기한 문명 충돌론이에요. 앞으로 세계 질서는 정치나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전 세계에 포진되는 6개 내지 7개의 문명권의 괴선을 따라서 충돌이 일어난다고 보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예언은 틀렸지만은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테크놀로지가 발전했어요. 저는 AI 문명이라 쓰고 있는데요. 이제는 IT가 발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문화가 겹치다 보니까 CT란 말이 유행한 지 벌써 오래돼요. 컬처 테크놀로지죠. 그리고 지금 4차 산업시대에는 더 확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AI 문명은요, 역시 문화가 깊숙이 개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컬처가 돈이에요. 웰스죠, 웰스. 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BTS 현상이 확장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혹시나 인류 문명의 새로운 지표라든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데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본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좀 우리는 틀딱 세대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틀리딱딱이라는 틀딱 세대인데요. 그 틀딱 세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감이 안 잡히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거의 광적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BTS 현상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죠. 도대체 꼭 BTS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특정한 이런 현상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개인적, 시대별 등등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인류 문명이 뭔가 그런 미학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 예술 양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지식인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BTS 현상을 우리는 또는 한류 현상을 찬사하고 격려를 보내야 되고 자랑스러워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전달하고 좋아하고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죠. 도대체 왜 이렇게 BTS 현상이 광풍처럼 불어닥칠까?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세대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자기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방시혁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 실력, 그리고 더 궁금해요. 그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양식을 창안했을까? 그리고 어떤 기획 능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세계를 전부 다 끌어들이고 있을까? 이거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한국의 기술력, IT, 그 CT 기술력이 뛰어나구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나구나. 중국이나 일본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뛰어나구나. 이거 전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직접 참여하는 모든 단원들 그리고 특히 BTS의 멤버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노력 이거 해야죠. 이게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전제를 하면서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지식인들에게 또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에게 욕을 하겠습니다. 이 BTS 현상으로 대변되는 한류의 본질은 무엇인가? 즉, 그것을 낳게 한 그 미학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고 지구촌 젊은이들이 지향하는 세계관, 예술관, 그리고 놀이관 이것을 파악해야 되고요. 철학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사역적으로 규명을 해야 돼요. 미학의 근원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했거나 중국이 했거나 영국인이 했거나 미국인이 했거나 하면 또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BTS의 그런 모든 것들의 기본 원형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즉 우리 모두 공동체의 소산이거든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장구하게 쌓았던 우리 민족 문화의 원형,
미학의 원형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 그리고 운동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지향했던 리듬 있지 않습니까? 리듬, 짓거리죠. 리듬. 그 다음에 소리, 소리에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음, 칠음으로 구분하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죠. 이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BTS 현상을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 것으로 차후 문명의 한 지표로 삼을 수가 있고요. 가능하면 우리 원형도 찾고 이걸 통해서 좀 더 분발한다면은 이렇게 예술 또는 연예 형식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사상의 형식으로서 전 세계 한류 현상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쭉 전개했던 유라시아 플로어, non-civilization, 비문명론이죠. 대륙 문명론, 그리고 3의 논리 이런 것들은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약간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